여기에 있는 여기 지금 보이는 이분이 베르누이 선생님이신데요. 이 베르누이 선생님께서는 1683년에 여기 보시면 복리이자와 관련된 질문에 관해서 연구를 하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구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구글에서 뭐라고 하려나? 잘 모르겠고 구글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 이 사진도 구글에 있는 베르누이 선생님의 사진인데 아마 이거 쓴 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리이자에 관해서, 계산법에 관해서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어떤 돈을 1년 동안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거기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1년 후에 찾아가서 딱 한 번 찾으면 원금에다가 이자 몇 % 해가지고 이자가 붙는다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단순이자 방법이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원금 1달러가 있는데요. 이자율은 100%입니다. 1년 동안에 per year입니다. 1년 동안 이자율이 100%인데 이거를 찾게 되면 1년 있다 찾게 되면 100%니까 2달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6개월에 한 번씩 50% 이자로 찾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 보신 거죠. 자, 1달러를 50% 이자율로 6개월에 한 번씩 찾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년 있다가 봤더니 2.25달러가 돼 있어요. 아까 단순 이자로 봤을 때 2달러였는데, 원금 합쳐서 2달러였는데 두 번 나눠 받았더니 2.25달러가 되는 걸 알게 되고,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원금을 맡겼다 빼고 다시 또 바로 원금 이자를 다시 넣었다가 또 빼고 이런 식으로 4번 했더니 2.4414달러로 돈이 더 는다는 걸 알게 됐죠. 야, 이거 4번까지 해봤는데 그러면 매달 이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 12번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또 해서 12번으로 했더니 2.61달러가 되고요. 그래? 그럼 이거를 매일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365일로 해가지고 365번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될 건지를 계산해 낼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숫자 가지고 고민을 하셨던 거죠. 이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금이 1달러입니다. 1달러가 있고요. 여기 이자는 1년 동안의 이자는 100%예요. 처음에 1달러를 넣어놓고 이자가 100%니까, 그죠? 이자가 100%니까 또 1달러가 붙겠죠? 그래서 1년 후가 되면 2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여기가 지금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하프 이어죠. 6개월에 한 번씩 여기 50% 이자, 여기 50% 이자를 두 번에 걸쳐서 받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1달러에 0.5 곱하기 원금 한 돈만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달러가 되는데, 이 순간에 그걸 그대로 다시 은행에 넣습니다. 그러면 1달러에 대해서 0.5의 이자가 붙을 거고요. 0.5 이자가 붙었던 이 돈에 대해서도 다시 반의 액수인 0.25달러의 이자가 더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넣었던 돈 1 더하기 0.5에, 그죠? 끝날 때 되면 원금에 대한 이자 0.5, 또 이자에 대한 이자 0.25, 그래서 다 합치면 2.25달러의 금액이 더 늘어난 채로 우리가 두 번 나눴을 때 2.25달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 나누면 2.4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것을 일반화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횟수 몇 번 나눴느냐, 나눠서 계산하느냐, 뭐 1 년에 2 번이냐 4 번이냐 이런 횟수를 뜻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걸 우리가 인제 무한의 값을 어 들여와서 리미티드를 구해 와서요. 이 n 값을 무한으로 가져가면 무한대로 가져가면 얘는 거의 최소값으로 떨어지겠죠. 얘는 굉장히 최대값으로 올라갈 거고요. 요거를 계산하면 뭐 1 년에 365 일로도 할 수 있고 12 번으로 할 수 있고 뭐 계속 우리가 늘려버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1 분에 1 번씩 우리가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무한대 값으로 가져가면 이것이 2.718 뭐 2818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자연지수 E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E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상수 E의 정의입니다. 베르누이가 설명했고 지금은 가장 일반적으로 자연상수 E를 설명하는 방법이죠. 이 자연상수 E, 내추럴 넘버 혹은 오일러 컨스턴트라고 하는 이 E 값은 이 극한의 개념으로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의미를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더 재밌는데요. 어떤 수 1에 굉장히 작은 수로 접근하는 것의 수가 있는데 그 수를 무한히 반복해서 곱하면 2.718 2818로 수렴한다는 뜻이거든요.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보세요. 이거는 최소값이에요. 극한으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적은 수의 값을 뜻하죠. 얘는 어때요? 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1과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에 굉장히 작은 숫자를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조그만 숫자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서 무한히 곱하면 자연상수 2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이 공식의 특징은 거꾸로 해도 똑같아진다는 거죠. 거꾸로 한다는 건 뭐냐면 리미트를 쓰고요. n 값이 아까는 무한대로 갔는데 이번엔 제로로 가고요. 1 플러스 n n분의 1로 가면 이거 최소로 가고 그죠? 그다음에 최소분의 0분의 1이니까요. 얘는 최대로 가죠. 결국은 똑같은 말인데 요거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얘하고 얘하고는 공식이 똑같잖아요. 이 값도 역시나 2죠. 역시나 2입니다. 조금 더 멋있게 우리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가 0으로 가는데요. 1 플러스 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 세타분의 1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얘도 자연상수 2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값과 이 값이 이렇게 역수로 되어 있으면 항상 이 값은 자연상수 2로 갑니다. 무한대이거나 0으로 이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최소고 이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최대라고 가정했을 때 이 곱한 값이 항상 1로 없어지면 사라지게 되면 역수 관계를 갖고 있으면 항상 이 값은 자연상수 2를 가르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계산하기 편해지죠. 어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공식이 있다가 우리가 이런 형태로 수학을 몰아가서 풀기 시작하면 '아 이거 이 값하고 관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